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8장 경제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경제성장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자본이 축적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본 축적과 관련한 솔로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3페이지예요. 자, 거기 제임스 토빈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성장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치, 인류가 태초부터 계속 언제나 성장하는데 관심이 늘 있었는데 이는 경제학에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되고요. 즉, 현재 대 미래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변한 게 없이 옛날부터 계속 중요한 문제다.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부모와 그들이 어렸을 때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족들에 있어서 대부분 국가에서 대부분 가족들에 있어서 물질적 생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론책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죠. 인류가 이게 시간이야, 시간. 타임이에요. 뭐 실질 GDP로 표현하는 아니면 생활 수준이라 할까? 국민소득. 이게 국민소득이 다 뭐 돈이잖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이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 보면은 높은 국가들 보면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가 또 생활 수준이 높거든. 특히 1인당 이렇게요. 자, 우리가 산업혁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뭐 구석기 때부터 산업혁명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뭐 일부 이제 귀족이나 왕들은 뭐 부유하게 살았지만 정복자, 지배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산업혁명 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적인 생활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경우, 대폭 향상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어요. 나라마다 또 다르겠지? 아니, 그럼 그 원인이 뭐야? 그 비결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했어, 부자가 됐어. 그 비결이 뭐야? 그걸 알게 되면 우리도 조금 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제 성장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소득, 거기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실질 GDP가 1950년보다 7배 이상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50년대보다 7배 성장하게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를 볼게요. 미국. 1950년대보다 7배나 성장하게 되었고 이건 이제 GDP 얘기하는 것이고 1인당 실질 GDP 1인당으로 나타내는 실질 GDP는 이거는 이제 인구수로 나누는 것이죠. 이거는 3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정 연도의 국가들 사이의 생활 수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이 거기 보시면 65,281달러로 가장 높은데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는 좀 가난한 국가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미국의 한 4%밖에 안 되네요. 미국 대비 4%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챕터 3부의 목표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언제나 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국가별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챕터의 관심사는 다시 정리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 간 성장에 대해서 국가 간 성장의 관심사가 이제 소득이죠.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요게 관심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챕터 3장에서는요, 생산함수를 통해서 자본, 노동, 그런 생산 요소와 기술, 이런 것들을 총소득의 근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의 변화 차이는 뭐에 기인할 것인가 하면은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 국민소득 생산함수는 뭐 기술을 A로 뺄게요. 그리고 생산함수, 노동과 자본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챕터에서는요, 솔로 모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 신고전압화 성장 모형 해가지고요, 요 솔로 모형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 솔로 교수는 이걸로 노벨상을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장에서 얘기했던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한 시점에서 한 시점이니까 정태적인 분석입니다. 시점에서 정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 한 시점에서 자, 거기 보시면 생산량의 생산과 분배를 검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그런 것들 한계 생산력설이라고 그랬죠.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기여한 만큼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네, 요거를 고찰했다라고 하면은요. 자, 지금 이 솔로 모형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동태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의 폭을 넓혀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동태적이라는 거와 동태적 네, 동태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가 변화하는 과정. 그게 바로 성장이죠. 경제의 변화 과정. 네,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태적이다. 이거는 우리 밑에 잘 설명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진. 스냅 사진을 얘기하는 거야. 동태적인 분석은 뭐야? 영화야, 필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다시 할 건데 솔로 모형은 저축, 인구 증가, 기술 진보가 시간 흐름에 따라 생산량, 성장에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이라든가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자본의 축적, 투자로 돼서 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되죠. 또 인구 증가. 네, 그리고 또 기술 진보.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정보가 저축은 K와 관련이 있고요. 인구 증가는 노동력과 관련이 있고요. 기술 진보는 A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변화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라든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네, 요거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저축의 역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인구 증가, 기술 진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다음 시간에요. 거기 보시면 기본적인 솔로 모형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